반갑습니다. 김영랑입니다. 안에서 잠깐 유인희 리더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 올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산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나오면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일찍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한 2시간 전에 요 근처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가 왔는데 너무 떨리네요 오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PV도 많이 받으시고요. 레그 대박 나시고요. 예, 드림 아카데미 모든 리더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에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물론 저희는 지난해 개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지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또 저희가 존경하는 분들이 계신 이곳에 오게 돼가지고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시어머니 집에 방 한 칸에 얹혀서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신혼을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응암동 353-2호. 본지수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경상도 촌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모이면은 꿈이 뭐였냐면, 서울에서 대학 나온 남자, 경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졸업한 남자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게 경상도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더 큰 로망은 뭐냐면요, 서울에 집 있는 남자하고 서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꿈을 이뤘었어요. 서울에 집 있는 서울 남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결혼식 날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 시댁 친구들이 아무도 안 오고 친정에서 아무도 안 오고 그러는데 저는 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오면은 제가 공주 같은 집에서 공주처럼 살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응암동 353-2호를 딱 가니까 공주가 아닌 거예요. 다세대 연립이고요. 주위에 학고방 같은 집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주차난과 또 막 그 온갖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는 그런 무질서한 시민들이 사는, 제가 서울시의 은평구에 딱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정신 차려서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제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딱 돌아보니까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 응암동 353-2호에서는 절대로 제 꿈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아미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동네에서 아니고,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아니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드디어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1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요.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15년 전에 제 꿈이었거든요. 이번에 연말 보너스를 저희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학 준비를 수속을 하면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다다다다닥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나한테 돈 많이 써도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엄마 꿈이었어. 15년 전에 엄마는 이러려고 아메이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이유. 엄마 아빠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아이한테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요, 지켜낼 수 있는 부모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팀이 운영하는 밴드에다가 저희가 아침에 공항에서 정말 셀카를 딱 찍어가지고요, 올렸어요. 올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룬 그 꿈이 누군가의 다시 꿈이 되는 게 우리 비즈니스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번에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요. 작년 그 전에까지 제가 백순호 씨 연말 보너스를 제가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명목상 회장이에요. 백순호 씨는 회장의 태업을 갚는 사장이고, 그래서 그 사장이 태업을 잘 감아주는 조건으로 늘 25%를 요구를 했거든요. 핀업하면 인센티브 5%. 근데 원래는 핀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만 간 거예요.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연말 보너스를 받을 무렵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조금 제 말을 안 듣는 경향도 있고 자꾸 회장님한테 대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백순호 씨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김창훈 리더님처럼 못 산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김명희 리더님한테 지어 사는 김창훈 리더님처럼 자기는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꾸 회장한테 기어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연말 보너스를 조금씩 나눠서 줬어요. 1,000만 원 보내고 2,000만 원 보내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는 저희 부부가 정말 한 팀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실 원래는 제가 많이 한 것보다는 저희 백순호 씨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 보너스가 딱 들어온 그날 제가 따다다닥 보내줬어요. 1억에서 조금 빠지는 돈 보내줬거든요. 너무 신나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신나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차도 바꾸고, 막, 어머님하고 형제분들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이 있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한 거고, 저는 또 제 꿈이 있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한 거고,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정말 더 큰 세상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조율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는 제 꿈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꿈도 아니었고 그냥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꿈 중에 굉장히 큰 걸 하나 이루고 온 사람이라서요. 너무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데 정말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하고는 상관없이요. 우리 아들 뉴질랜드 가는 여정은요. 너무 험난하더라고요. 정말 고집이 세요. 저희 남편 닮아서 고집이 세가지고요. 트렁크를 주문을 하라 그랬더니 이민자 가방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이민자 가방을.
그래서 그 이민자 가방을 포기시키는데 엄마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헝그리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민자 가방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싸게 샀대요. 3만 원에. 아무리 봐도 그거는 파키스탄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지 뉴질랜드 입국에서 그냥 딱 거부당할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담당했던 이쁜 언니한테 카톡을 좀 넣으라 그랬더니 1분 만에 바로 포기하던데요. 이민자 가방을. 일주일 동안 그걸 들고 실갱이를 했는데, 그리고 비행기 티켓은 더 골 때려요. 그냥 대한항공 끊어가지고 1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것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북경을 가서 뉴질랜드를 가요. 20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더 대단한 거는요, 이게 시간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북경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에어 뉴질랜드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아마 죽자고 달렸을 거예요. 된통 혼나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꿈을 이루는 데는 그렇게 된통 혼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가집을 해야 되죠. 15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너무 막연했어요. 결혼하고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니 동네 친구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시계불알이라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냥 똑딱하고 그렇게 10년을요. 집,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거,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거 이것밖에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어머니 저 오늘 퇴근 몇 시에 해서 집에 오면 몇 시에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단 10분의 오차도 없이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도 지하철을 걸어 다닌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마셔본 적 없고, 한 번도 괜찮은 식당에서 여유 잡고 밥 먹어본 적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1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 이런데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번아웃. 다 소진한 거예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단어를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쓴 느낌이었어가지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어느 날 한 줌 재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울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리고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렵고, 그럴 무렵에 제 친구가 아메이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메이를 이야기한다고 아메이가 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자꾸 나한테 팔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메이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왜 자꾸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회원가입도 안 하고요. 정말 그 흔한 DC 드랍스도 저는 안 사서 써줬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업설명을 제가 듣게 됐어요. 사업설명을 듣고 이 플랜대로라면 너무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에서 5년 플랜이니까 나는 내가 대단한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5년 안에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5년 안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요즘도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팔로업을 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저분은 10년 했는데 왜 저분은 급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온 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저는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아먹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알아들었는데 누군가는 못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정도가 알아들었으면 알아듣겠네. 알아듣고 반드시 6명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2년에서 5년 안에 될 수 있다라는 이 플랜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때 저에게 너 100% 자신 있었어?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는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49대 51에서요.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냥 걸쳐져 있는 거예요. 49%. 내가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49%고 애써.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51%.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51%. 그냥 그 애매한 상태였지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이야기가요. 너무 저희들한테 달콤했어요. 그리고 플랜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눈치가 딱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사업 설명을 지금 김명희 크라운 앰버서더, 스폰서님 핀이 헷갈려요. 크라운 앰버서더 리더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다이아몬드셨고요. 이분이 플랜을 642를 쭉 설명을 하고요. 2차 보너스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숫자 개념이요 정말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막 이제 보너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계좌 이체를 시키는데요. 계속 이렇게 또 듣고 그래요.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나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숫자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그 642가요. 다이아몬드 플랜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6명 찾으면 되네. 이 6명에 4명이 만들어지면 되네. 이 4명에 각 2명씩이 만들어지면 되네. 이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속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제가 10년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제품만 괜찮으면 속에 나오고 6명이 만들어지고 그 6명의 각각이 4명이 만들어지고 그 4명이 각각이 2명이 만들어지고 이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산수가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2차 보너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2차 보너스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생면부지. 울산에 살고 계셨고요. 서울에서 누군가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정말 처음 봤던 분인데요. 그분이 앉아서 642를 설명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참 열심히 들어야 돼요. 얘기하시다 보면 점점 작아지시기 때문에요. 막 그게 작전이신 것 같아. 막 작아지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안 들리는데 막 설명하는데 설명한 게 유통의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642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2차 보너스를 설명해 줬는데 제가 2차 보너스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을 잘 몰랐으니까 이 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겠네.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내세요. 도와줄게요. 이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돈을 내지 않는데요. 저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제 조건이요. 내가 성공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능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지금도 그때 그게요 생각이 나요.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15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그룹에서는 저희가 만난 그 누구도요,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할 수 있냐라고 물은 분들을요, 저희가 아직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물음을 묻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너무 기다려져요. 그 물음을 묻는 그분이요, 또다시 한국 아메이를 이끌고 갈 주인공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거든요. 이 사업은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요, 비즈니스하고 직장인하고 구분을 안 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아메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업의 본질이 뭘까? 그 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아메이는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메이는요, 우리가 복지병원을, 노인요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요, 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거든요. 내 굶주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스타트하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요, 내 굶주린 배가 채워지고 나니까 길 잃은 양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처음부터 아메이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본질이 어긋나니까 이 비즈니스답게 진행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힘들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은요, 광고 유통하는 일이에요. 회사는 자기네는 제조만 하겠다 그랬거든요. 제조를 칼같이 하겠다. 그래서 광고와 유통을 당신들이 해라. 광고 유통은요,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져져 있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은 되게 힘든 거예요. 광고 유통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광고 유통을 하는 CEO를 찾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근데 광고 유통을 하는 CEO 밑에서 내가 직장인을 하려고 하니까 아메이 비즈니스가 힘든 거죠. 광고 유통을 하는 CEO의 입장에서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정말로 노다지라는 생각이 그냥 드실 거예요. 그냥. 저희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날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수단에 한계에 딱 부딪혔었고요. 제가 보는 저희 남편이 갖고 있는 한계도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LG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갔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회사에서 진짜 이렇게 몸 바쳐서 몸이 축나면서 픽픽 쓰러져 가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년 뒤에 과연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사를 달고 사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굿시 헛시 아니면요, 사장 자리 주지 않아요. 저희 그룹에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아버님이 굿시세요. 근데 이분이요, 굿땡땡 회장님과 이렇게 관계세요. 이분이 8순이 다 되셨는데도 현직에 계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역시 대단하다. 그 계보라는 게, 족보라는 게.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요, 절대로 그게 되지 않겠더라고요. 저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 나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해도 정말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백순호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0.1초도 고민하지 않고요. 그래, 당신 사업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생활비를 좀 주더라고요. 저는 뭔가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서 생활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생활비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딱 지나니까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도 않고요. 더 이상 가족들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회사를 접을 수도 없고 엎을 수도 없고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의 맛을 봤잖아요. 정말 이제는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장인 마인드로 아메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유통과 광고에 기회를 준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총판인 거잖아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여주는 아메이가 누군가가 보는 아메이와 다를 때 이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642 플랜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아메이 사업이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는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쉽다라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요, 시작하시면서 이거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또 진행하시면서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엊그제 저희 그룹에서 SP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팟으로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대 명이 앉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인과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 아메이에서 언제 좀 바뀌었냐? 자기하고 열심히 싸운 사람한테 SP 핀 달아주기로? SP는요, 나하고 열심히 싸웠다고 달아주는 핀이 아니거든요. SP는 1000만을 한 분한테 달아주는 핀이에요. 리더님, 너무 아쉽게도 리더님이 한 달에 25일을 리더님이 방구석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제가 진짜 탈진했거든요.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SP를 주는 게 아니라고. 1000만 PB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860을 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래서 주는 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마인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요, 이런 마인드가 아닌 채로 그냥 내가 직장인 마인드로 이 사업을 출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더디거나 아니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 마인드를 내려놓고요,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로 이거를 들여다보시면요, 아메이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시스템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3월 달에, 요 무렵에 아메이 사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스타트를 했어요. 2월 23일 날 사인을 했고요.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2월 26일 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시스템 미팅을 들어갔고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저희가 SP를 갔는데, SP를 가는 그 달에 시스템에 7레그가 조인이 되더라고요. 스폰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요, 그때는 A코아였어요. A4 용지에다가요, A코아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된대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저는 플랜을 이해를 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성공해야 본인이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걸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요, A코아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A코아. 8가지를 적어주는데요, 그 8가지를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소비자 관리, 사업 설명, 그건 내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배우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10번만 들으면 머리에 새겨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배우면 되는 거고. 책 읽기, 테이프 듣기, 그건 나는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내가 계속 했던 일인 거고. 내용만 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저는 비즈니스라는 개념 전혀 없었고요. 그냥 아이들 가르쳤던 선생이잖아요. 아, 나는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걸 내가 2배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2배로 해야 되겠다. 정말 2배로 했습니다. 정말 2배로 하니까요. 6개월 만에 SP를 가는데 7네그가 후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요.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이 이야기하는 대로 했거든요. 어느 날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시스템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널린 게 정보잖아요. 널린 게 정보예요. 인터넷만 켜면요, 다 정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 정보를 통해서요, 기회를 얻을 수는 없어요. 저희는 기회를 굉장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642 플랜 2년에서 5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A코어를 이야기를 해줬고, 그 A코어대로 정말 2배로 집중하겠다. 이런 미팅에 와도요, 늘 정말 삼선 안에 앉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미팅에 오면은 내가 이 미팅의 주인공이야. 아, 오늘 저 강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저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또 저런 이야기도 해주네? 아, 저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저런 책도 이야기를 해주네? 늘 이쪽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든 그분에게 쫓아가가지고 사인이라도 한 장 받고, 책에다가 정말 이렇게 한 줄 글이라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미팅장에 딱 나와서 제가 앉아서 늘 이쪽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아메이 사업을 왜 할까? 이분은 아메이 사업을 남편이 할까? 남편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분은 아메이 사업을 몇 년을 했을까? 이분은 핀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앉아서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리더님, 저는 스폰서님이 멀리 계셨잖아요. 리더님, 어떻게 하면 SP 가요? 리더님, 어떻게 하면 PT 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후원이 잘 돼요? 물어보고요. 또 저희 때는 트루놀스라고 해서 시스템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요. 그 트루놀스 테이프를 제가 정말 10번도 넘게 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적었어요. 그게 24개인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팔로스르. 정말 그 테이블요, 제가 여기에서 나레이션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김천희 다이아몬드, 하우투 다이아몬드, 2년에서 5년 하우투 다이아몬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안에요, 답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남들이 한 걸음 걸을 때 나는 2걸음 걸어야지. 그리고 스폰서님이 멀리 계시니까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알아서. 지금 보니까요, 그게 사학가의 자세였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요. 저희는 만나보면은 똑같이 아메이를 출발을 하잖아요. 저희도 아메이를 만났고요. 2년에서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됐고. 근데 똑같이 그때 저랑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몇 분이 더 아메이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없어요. 똑같이 스폰서님 사업 설명을 똑같은 기로 똑같은 시간에 들었잖아요. 저만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시스템 미팅을 수료를 하고요. 똑같이 이런 미팅장에 나와서 앉아서 들었는데 저는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뭘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메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메이 사업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느끼는 약간 딜레마? 오늘 이제 랠리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처음 알아들었고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데 이런 미팅장에 딱 와보면 3년 만에 SP가 되신 분도 계시고 5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되시고 5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는 플랜이잖아요. 6개월 만에 SP를 가야 되는 거고 1년이면 파운더스 PT 플래티늄을 가야 되는 핀이고 근데
플랜하고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일이 아닌 게요. 자, 내가 아메이를 만났어요. 저는 아메이를 2001년에 만났죠. 그죠?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끝났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나는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일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요, 고민이 다 끝나신 분들이 아메이를 만나잖아요. 그분들은요, 바로 스타트가 돼요. 탱크화가 바로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그렇게 전달이 되나요? 운이 좋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옆집 아줌마한테 DC 드랍스가 하나 들어가면서요, 팔로비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미팅장을 나왔는데 1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미팅장을 나왔는데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저 여자 오늘 스타일 괜찮네? 저 여자 말 잘하네? 저 여자 남편이 저 사람이야? 좋겠네? 이런 영상 띄워오르면, 저런 차 사니까 좋네? 그리고 여행 영상 보고 나면 한 달 뒤쯤 뒤에 자기네들끼리 글로 여행 갔다 오잖아요. 너무 황당하죠? 왜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그렇게 2년, 3년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딱 있죠. 뭔가 오는 거죠. 촉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시고 정말 시스템대로 하시면 6개월 안에는요, 다 SP를 가시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내가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출발을 하세요. 근데 2년에서 5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어떻게 저하고 회원 가입이 비슷한 분이요,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가시거든요. 그게요, 너무 헷갈렸어요.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다고 탱고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탱고화도 하고 너무 간절하다고 이런 미팅에서 맨날 울기도 하고. 근데 왜 안 될까? 진짜 저분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됐고 속상하고. 어느 날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오면서 6번째 레그로 정말 저희 속을 제일 많이 썩혔던 그룹에서요,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더니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도 5년 만에 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들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냐. 30대 초반에 애가 셋인 엄마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놓고요, 연구를 했어요. 뭘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연구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안 된다고 울기만 했으니까. 연구가 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롤모델이 있으니까 연구가 되는 거예요. 딱 놓고 보니까요, 그거예요. 아메이를 만날 때 현실 점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일 필요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다. 현실 점검 딱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슈퍼를 하셨더라고요. 동네 슈퍼집 맞딸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 계산을 잘한 거죠, 이 친구가. 사학가적인 머리가요, 비상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리더님 어떻게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리더님 3년 반 만에 파운드스 PT 가는 것보다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가면 연말 보너스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본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돈 저는
저는 아메이가요, 돈 안 낸다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 아메이 시작할 때도 월 한 300에서 400 벌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LG 입사했을 때요, 63만 원 초봉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맞죠? 그만큼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고시기에요, 아이들 강남에서 논술 2팀하고요, 제가 5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제가 돈 못 번 사람은 아니죠, 그죠? 저 아메이 비즈니스요, 돈 되는 거 아니었으면 저 안 했어요. 1차 보너스요. 1차 보너스는 제가 후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발품 안 팔고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발품 안 팔았는데 돈 준다고 하면 그거 사기잖아요. 1차 보너스요,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아, 이거 결국은 발품 파는 양이구나. 근데 그걸로는 제가 했던 일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몸 주고 나는 거거든요. 이게 2차 보너스로 딱 넘어가면서요, 후원이라는 게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 이거 그냥 1차 보너스, 내가 아이들 논술 가르쳤던 거 똑같네. 후원이라는 개념이 딱 넘어가면서요, 탱코화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 누가 비즈니스 하겠다고 따라와요? 안 괜찮은데 누가 비즈니스 하겠다고 따라오겠냐고요. 2차 보너스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 얘기해요. 2차 보너스가 말로는 이해가 된대요. 아, 리더님, 사파이어 보너스, 에메랄드 보너스 그만큼 받으면 진짜 좋겠어. 근데 이게요, 이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메이 보너스 플랜이요, 200만 원 어치만큼만 내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500만 원을 번 사람이잖아요. 아메이 보너스가요, 500만 원 어치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 옆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메이 보너스가요, 1억이요, 이해가 돼요. 다행히 저희 남편이 벤처 투자 마지막 버스를 타면서 10억, 5억 투자받는 것들에 대해서 막 곤두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연봉 1억 5천이요, 저희는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저희 파트너들이요, 5년, 6년, 7년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진짜 2차 보너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돈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매달 들어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10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5년 정도를 하시다가요,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한 4년 정도를요, 그냥 이렇게 회원번호를 아예 빼고 4년 정도를 그냥 노르셨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희를 만나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지난해 개년도에 PT를 했고 올해 파운더스 PT를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그때 죽자고 해도 후원이 안 됐던 것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4명, 5명이 후원이 딱 되니까 이분이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오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오니까요, 다이아몬드 보너스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스템 강의에서 저희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우리가 연말 보너스를 이만큼 받았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낯간지러워서. 근데 어느 날 이원영 파운드스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계세요. 파운드스 EDC가 계세요. 이분들은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될 무렵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핀이 저희보다 먼저 치고 나가셨죠. 이분들이 보너스를요, 2억 5천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파트너분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리더님도 진짜 그만큼 받으셨냐고. 그럼 리더님 거짓말해? 그랬더니 자기는 아메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지 몰랐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파운더스 PT를 파운더스 PT를
못 넘어서시는 거예요. 못 넘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못 넘어서는 대단한 벽이 있어서 못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꿈꾸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꿈꾸시고 계획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학과 마인드예요.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요, 시스템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사학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그분들의 비즈니스 툴이 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는 내가요, 탱커화가 필요하고 너츠앤볼츠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직장에서 탱커화 이야기 하세요? 직장에서는 탱커화 이야기 안 해요. 우리에게 탱커화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CEO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 정말 열심히 읽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4분면 시스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요. 내가 사장이 돼서 돈을 벌어야지, 인생을 바꿔야지, 내 인생의 판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요, 그냥 직장인 마인드대로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요즘 정말 그 파운드스 PT 이상 리더님들을 놓고요, 다시 3년 플랜, 5년 플랜, 10년 플랜. 그래서 당신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다시 짜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했어요. 그 전에도 했고요. 근데 저희들 마음이 조금 더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 마음이. 예전에는 이분이 왜 그 벽을 못 넘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계속해서 테크닉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리더님 이게 부족하고, 리더님 이게 문제고. 그래도 막 안 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리더님 성격이 문제야. 막 이러고. 그러면 부자들은 다 성격 좋아야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 알고 보면 성격 나쁘다며요. 그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 그리고 그 원하는 거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느냐가 결국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요, 끝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끝이 있는 일. 저는 강남의 아이들을 10년을 논술을 가르쳤어요. 10년을 가르쳤는데요,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2년에서 5년이라고 딱 매짐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까지.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더 하시면 된대요. 플랜을 보니까요, 6개의 그룹을 만들어냈을 정도면은 9개도 하겠더라고요. 12개도 하겠고. 또 저한테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해준 그분이 어느 날은 다이아몬드였는데 어느 날은 더블을 가시고, 더블이었는데 트리플을 가시고, 트리플이었는데 FC 멤버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누군가가 후원이 되어 있고요. 정말 누군가를 내가 파트너로 이렇게 만들어 있고, 아니면은 정말 파트너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후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폰서 역할이 뭘까? 예전에는요, 저희가 뭔가를 많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수석이 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도 스폰서님이 뭔가 데몬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더 많이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단지 스폰서는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리더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리더님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일이에요. 리더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인생이 멋지게 반전이 있는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내 파트너들은 왜 말을 안 듣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성장하는 모습을 정말 내가 아메이 사업으로 누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좋은 스폰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플랜을 바로 이해를 했고요. 바로 탱커화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김창은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요즘도 간간히 그 얘기를 하세요. 6개월 만에 SP를 가면서 7레그가 다 후원이 되고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타사사사삭 해서 에메랄드까지 딱 가는 걸 보면서요. 오, 아메 영재 나왔다 막 이랬대요. 그래서 영남 지방에 다니면서요. 서울에 아메 영재가 나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저희가 에메랄드가 되고 4년 동안 핀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되고요. 4년 동안 핀업이 안 되더라고요. 탱커화 하면 되는 거 알잖아요. 탱커화 안 했을까요? 이미 몸에 딱 배웠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실은요 그냥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고, 어느 날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가 돼서 인정식 하고 이러면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생각했어요. 한국 아미 나만 빼고 뭐 딴 방법 있는 거 아니야?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정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어느 날 스폰서님이요 홈미팅을 하시고 나가시는 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님, 아메이 사업은 드림에서 시작해서 드림으로 끝나는 거라고. 드림 빌딩을 제일 비싼 액자에다가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보는 곳에다가 드림을 걸어놓고 보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딱 나가시는데요. 매번 들었던 얘기 같아요. 늘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요, 그 이야기가 확 꽂히더라고요. 딱 나가시고 제가 보니까요, 제 드림이 A4 용지 한 장에 복사가 돼가지고요, 냉장고 옆구리에, 냉장고 뜨겁잖아요. 냉장고 옆구리에 그 A4 용지가 말려가지고요, 돌돌돌돌돌돌 오징어 마냥 감겨가지고요, 말라 비틀어진 꿈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내 꿈이 이렇게 말라 있구나. 이렇게 마른 땅에다가 내가 아무것도 뿌릴 수 없죠. 그렇게 마른 땅은요, 뭘 뿌려도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내 꿈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구나. 그걸요,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꿈이 없구나. 그나마 있는 꿈도 냉장고 옆구리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었구나. 그날 당장 있죠. 드림보드 사러 갔어요. 그때까지요, 드림빌딩 안 했어요. 에이, 뭐 그거 한다고. 탱커 하잖아. 책 읽고, 테이프 듣고, 열심히 하잖아. 그런 거 안 붙여도 돼. 유치하게. 그거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 마음속에 있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보여지는 거, 저런 거 쇼맨십이야. 안 했어요. 그날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한국 아메이 나만 빼고 이상한, 지들끼리 알고 있는 방법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저니까. 그날 잡지를 샀고요. 그날 오렸어요. 혹시 드림빌딩 하는데 1년 걸리시는 분 안 계세요? 보드판 사러 가는데 6개월 걸리고, 잡지 사러 가는데 6개월 걸리고,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리기까지 냈는데 앞핀이 없어. 그럼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마구 오렸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백순일 씨 보고요. 여보, 이 잡지 중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백순일 씨가 자기 마음에 다 있대요. 머리에 다 있고 수첩에 다 적어놨대요. 아, 이 인간 아직 안 되겠구나. 나부터 해야지. 막 오렸어요. 오리면서도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샤넬백? 아, 돈 있으면 사잖아. 벤츠 자동차? 아, 돈 있으면 사지. 근데요, 다른 쪽에서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 돈 없잖아. 그까짓 건 뭔데? 다 할 수 있어. 근데요, 다른 한쪽에서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없잖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림빌딩을요, 그날 다 오려서 붙이고 나니까요, 제가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날 이전까지요, 아메이 사업을요, 쎄빠지게 열심히 하는 ABO였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요, 힘들고, 지치고, 왜 안 되는 거야? 된다 그랬잖아. 오늘 에메랄드는 1년 반 만에 왔는데, 다이아몬드 가는 방법 뭐 딴 거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근데 어때요? 욕심은 막 붙어 있고. 깡으로 버티는 AB였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드림빌딩을 해놓고 나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 나 이거 하려고 아메이 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요, 오로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정말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다 빠져가고요.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 핀만 제 목표가 돼버렸어요. 깨달았어요. 아, 진짜 이거 하려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날을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또 누군가는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누군가는요, 정말 간절한 누군가에게는요, 그 이야기가 귀에 꽂힐 거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은요, 100명이 시작해가지고 100명이 다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100명이 다 성공하는 그런 일들은 또 없더라고요. 하지만 100명 중에요, 그 누군가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그 열망만으로요,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100명 중에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그 100명 중에 특별한 나인 거죠. 저는 이 플랜을 듣고요, 이 플랜으로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야 될 사람은 나야. 그리고 반드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생각을 믿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15년 전에 너무 가난했거든요. 15년 전에 진짜 가난했어요. 10년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남에 막 타워팰리스 같은 이런 건물들이 주상복합이 막 올라가는데요. 그 집에서 수업을 하고 나오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집 26억이에요. 막 이래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아줌마가 저를 서재로 안내를 했는데 아줌마가 없어진 거예요. 수업 끝날 무렵에. 제가 현관문을 찾는데요, 진짜 문을 5개를 열어봤어요. 열면 화장실이고, 열면 옷방이고,
열면 뭐 이렇게 거실 통로고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와가지고요. 마을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건물에요. 꼭대기도 보이지 않아요. 한강을 넘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넘고 마을버스를 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집들의 꼭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26억이래요. 방이 4칸이에요. 방이 5칸이에요. 화장실이 2개예요. 저 혼자 막 지하철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26억, 화장실까지, 거실까지 방 1칸이라고 치고, 그럼 방 7개, 막 안 되는 구구단을 해가면서요. 그러면 이게 화장실 1칸에 얼마짜리야? 제가 그 계산이 되면서요. 너무 좌절스럽더라고요. 제가 매달 정말 그렇게 지하철에서 날아다니고, 김밥과 딸기 우유로 점심을 때우면서 한 달을 고스란히 돈을 안 쓰고 모아도요. 한 달에 400만 원인 거예요. 그 돈을 1년 모으면 4천만 원인 거예요. 그 돈을 10년 모으면 그 집 화장실을 반칸 사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점검이 이렇게 되면서요. 정말 신문에 현실을 비관한 트럭 운전수가 만취해서 경찰서로 돌진했다. 막 이런 기사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가장이어도 그럴 수 있겠어.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지하도로 이렇게 막 내려가면서 연탄불에 애기 얻고 떡 팔고 막 그러는 아줌마들이 누군간 그래요. 그 사람들 뒤에 다 벤츠 타는 아저씨가 와서 뭐 돈 걷어가고 막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그 애기 없고 거기에 앉아서 떡 팔고 있는 아줌마가요. 막 제가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떡을 사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불쌍하고 남의 처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남의 불행을요. 너무 이렇게 강 건너 불 긁어달지 보잖아요. 옆집 아저씨 은퇴했대. 어머 어쩌냐 아직 젊은데. 응. 그 엄마 남편 의사인데 시골로 더 내려갔대. 거기 남편 잘 나갔잖아. 명퇴당했대. 누구 사고 났대. 막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불구경 이야기 하듯이 하죠. 그죠? 근데 저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저한테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막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요. 아, 저분도 한때는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그런 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꽂혔던 사람이니까요. 정말 2년에서 5년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저는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지금도요. 아메이 사업이 너무너무 금쪽 같아요. 정말 아메이가 간절하다고요. 애프터 때 울어요. 그 우는 어떤 분이요.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더님 막 울면서 근데 리더님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냐고. 제가요. 이분은 도대체 왜 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긴 진짜 간절해서 운대요. 진짜 간절한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요. 나를 구해주겠다고 동아줄 걸고 있는 헬리콥터가 오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 동아줄 내려주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 잡으면 사는 거 맞냐고. 아메이 사업을요. 누가 잘하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죠? 아메이 사업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저희는요. 지금도 아메이 사업을요.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보고 해요. 죽느냐 사느냐.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목숨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에서 하루 내가 밥 세 끼를 못 먹어. 내가 비를 피할 집 한 칸이 없어.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을요, 죽느냐 사느냐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미래를,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저는 정말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에요. 지금 또 그래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앞으로 저희도 계속 또 성장하겠죠. 하지만 계속 성장한다고 그래서요,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 끝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석이 되면요, 수석만큼의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이 또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루 4끼 밥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하면서 하루 4끼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하루 1끼 먹는데요 그랬어요. 어머, 부자는 하루 4끼 먹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 3끼 먹을 동안 부자는 건강 생각해서 하루 1끼 먹는다고. 하루 1끼 먹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인생 바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돈으로부터 출발한 거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내 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요, 진짜 괜찮은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요, 김철, 엄지혜 리더님, 이병길, 유현숙 리더님, 윤은모 리더님, 이런 분들 테임요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SB 도전할 때요, 유엔이 강현숙 리더님 다이아몬드 도전했을 때 그 테이블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자유로를 내려오다가 사촌 언니가 싸준 그 오빠다리를 집어 던지면서 싸웠던 그 스토리를 얼마나 고소해하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와,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비즈니스 똑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요, 저희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 참 많이 드리거든요. 밖에 나가면요, 아메이보다 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가보세요. 옆자리에 앉기조차도 싫은 사람들하고 거기 있으시는 거야. 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인재교육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조직을 만들거든요. 아메이가 진짜 멋진 이유? 정말 멋진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업이 정말 더 멋있어지고 내 사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탱코아가 그냥 우리가 몇 놈 붙잡으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2년에서 5년 플랜, 그리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님들에게 더 많은 멋진 분들이 후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분들과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실요, 이렇게를 내려다보고 제가 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위쪽만 보고 제가 강의를 드렸거든요. 너무 떨려서요. 예,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제 드림에 대한 것들을 영상에 담아왔는데 그걸 못 보여드리고 그냥 오늘 가요. 다음에 또 만날 자리 있으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얼른 다이아몬드 오셔가지고 인생의 멋진 그림들 다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